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러니까 이 레비가 결국 저질러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2021년에 4년 계약을 하면서 2025년 6월에 토트넘과의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남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공식적으로 전한 건 아니고 최근 몇몇 기사들이 추측성으로 나오고 있었고 텔레그래프에서도 전했었는데, 한국 기준 새벽에 이적 전문가 로마노 기자가 더 확신에 찬 소식을 전하면서 레비가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1년 연장 옵션 발동 예정.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 만료지만 2026년 6월까지 연장되어 한국의 스타와 한 시즌 더 함께할 수 있다. 손흥민은 내년에도 토트넘의 일원으로 남아있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건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 손흥민을 팔고 싶어서도 1년 연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연장을 하게 되면서 손흥민은 2년 뒤까지 토트넘 소속 선수다 보니까 현재 32살이지만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예상 이적료처럼 600억 이상의 가치로 다른 타 구단에 팔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두 달인 겨울 이적 시장 때 팔려고 하면 이적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게 되죠. 타 구단 입장에서는 6개월만 지나면 공짜로 영입할 수 있게 되니까요. 손흥민이 20대였다면 이적료를 지불해도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다시 다른 곳에 이적해서 이적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다음 계약은 현실적으로 좀 마지막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적료만으로도 월 100억씩의 가치인데 손흥민이 주급을 깎지 않는 이상 타 구단이 월 100억을 지불할 리가 없겠죠. 어쨌든 토트넘이 손흥민을 제값에 팔기 위해서 1년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흥민이 떠나고 싶어 해서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재계약을 반대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데 동의해달라, 이렇게 말이죠. 각 팀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되면 대부분 이적을 시킵니다. 도저히 가치가 없는 선수로 다른 구단에서도 영입하지 않으려고 할 때야 FA로 풀리게 되죠. 은돈벨레처럼 말이죠. 혹은 은바페처럼 구단이 강력하게 잔류를 원하고 선수는 떠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손흥민의 가치는 어떨까요? 토트넘의 골칫덩이가 아니라 어디서든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죠. 로마노 기자가 이 글을 남기면서도 현지 팬들은 로마노 기자가 별짓을 다 한다는 둥 손흥민을 떠나보낼 수 없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은퇴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1년 연장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이 떠난다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 스카우터 출신 브라이언 킹은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최근 토트넘에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클럽이 손흥민과 2년 계약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회는 스스로를 살펴봐야 한다. 토트넘이 손흥민이 클럽을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 합류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손흥민은 클럽에 있는 것만으로도 젊은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선수다.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등대 같은 존재라고 했고, 이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도 17골을 넣고 올 시즌도 부상의 아쉬움이 있을 뿐 경기마다 공격 포인트가 생산 가능하고, 최근 한 영상에서는 해외 팬들 앉혀놓고 선수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월클립 맞는지 아닌지 예스 or 노로 하기로 했는데 손흥민만 유일하게 월드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브라이언 킹은 손흥민을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는 아이디어는 손흥민이 올 시즌 종료 후 이적료 없이 팀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 올 시즌 종료 후에 손흥민이 이적할 때 이적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런 얘기들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떠나고 싶어 해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오히려 어제는 미러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의 계약 연장에 대한 결정에 놀라움과 실망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손흥민의 캠프가 토트넘에게 충격을 받았다. 손흥민의 캠프에 재계약 계획이 없다고 전달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마치 손흥민이 재계약을 원했는데 토트넘이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손흥민은 수개월 전부터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레비는 완벽한 장사꾼입니다. 이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감독과 구단주와 선수가 3자 대면을 했던 걸 봤었죠. 그건 도저히 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수는 떠나고 싶어 했고 구단주는 떠나고 싶어 한 걸 잡고 싶어 했으나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한다면 제값을 받고 보내줘야 하겠다고 했고 감독은 둘 다 이해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입니다. 손흥민과 레비와 엔지 감독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일입니다. 들어보면 구단주는 재계약 의사를 이미 전했었는데 선수는 팀을 떠나고 싶어 하면서 FA 직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왔었던 거고 추측상 보스만 룰 때문에 에릭센도 타 구단이 자신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레비 회장은 에릭센의 에이전트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길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에릭센은 당시에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그때 몸값은 손흥민을 넘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레비가 쩔쩔 매는 게 느껴지죠? 그럼 지금 손흥민이 32살이 되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이 필요 없어서 1년만 하고 연장하고 팔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도 4,500만 유로 선수인데 거기다 이미 손흥민의 영향력은 더 커지면서 구단에 엄청난 부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걸 타 구단들도 알기 때문에 군침만 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카우트 전문가도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된 것을 일부 언론들이 토트넘이 손흥민을 버렸다는 듯 제목을 만들고 있지만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의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다고 해서 마냥 토트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양민혁이 어떻게 이곳에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양민혁에게는 분명 토트넘은 매우 큰 곳이 맞으니까요. 손흥민을 떠나 보내주는 걸로 토트넘은 더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털트롬! 그나저나 벤탄쿠르가 7경기 징계가 하필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면서 토트넘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그만이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연결된 경기는 모두 포함됩니다. 그럼 일정을 보면요. 맨시티전부터 풀럼, 본머스, 첼시, 사우스햄튼, 맨유, 리버풀까지입니다. 진짜 이 기간 사이에 유로파 리그가 있어서 벤탄쿠르는 2주에 한 경기씩은 뛴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토트넘은 맨시티, 첼시, 리버풀, 리그컵 맨유와의 8강까지 빅매치들이 쏟아지는데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포체티노가 경질됐을 때, 누누 산투가 경질됐을 때, 와, 진짜 삐까삐까 성적이거든요, 지금? 맨시티는 그냥 강하니까, 패배 위험 높고, 풀럼과의 경기는, 그 사이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패배 위험도 높고, 본머스 원정이기 때문에 또 위험하고, 만만치 않은 첼시전까지 있습니다. 정말 다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99% 감독 경질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 마치기도 전에 8패, 9패를 해버리고 순위는 14위까지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은 유난히 팀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맨유는 4패를 하고도 13위니까요. 토트넘의 순위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선수 부상과 이런 징계로 인한 이탈로 토트넘은 해마다 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감독 탓은 아닐 텐데 말이죠. 맨시티도 부상자 속출하니까 4연패도 하잖아요. 우선 새로운 도전처럼 그레이가 원했었던 미드필더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펜스가 풀백으로 좀 더 활용이 되면 또 되는 거죠. 지금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미드필더의 강력함만이 필요했는데 이미 메디슨 실체 알았고 베리발 실체 알았고 벤탄쿠르 이탈했고 더 위험한 상황이 확실합니다. 자, 긴장합시다. 토트넘의 쓰나미가 또 예고되어 있네요. 지금은 나머지 선수들이 부상 없이 아니면 메디슨, 베리발이 갑자기 미친 듯이 잘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엔지 감독은 본인이 잘릴 걸 걱정하는 것 같진 않던데 과연 레비는 또 라이 짓을 할까요? 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고래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요,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지금 엄지척 클릭 안 하시면 저 안 나갑니다, 지금. 네. 뭐, 기다릴게요. 엄지척, 엄지척, 엄지척. 눌러주세요. 엄지척. 누르셨죠? 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